7월 17일 재헌절 아침에 이슈 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신인기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투자자들이 참고해 볼 만한 키워드 4개 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볼게요. 열어주세요. 자, 큐. 성장률, 삼양식품, 대우건설, 한화엔진 오늘 주목해 봐야 되겠다라고 우리 신 기자가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어젯밤 우리 시간으로 한 10시쯤 나왔을 맞습니다. 텐데 IMF의 국제통화기금의 성장률, 세계 경제 전망 수정 보고서가 나왔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조금 좋습니다. 올해 2.5%가 될 것으로 기존 4월에 했던 전망치보다 높여 잡았습니다. 0.2%포인트 높여 잡은 겁니다. 2.3이었는데 2.5로 높여 잡았네요. 맞습니다. 이게 지난 1월에는 2.2에서 2.3으로 한번 올라간 다음에 4월에는 전망치 유지했다가 석 달 만에 다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올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높여 잡은 겁니다. 우리 1분기 GDP 성장률 수치가 시장의 전망보다도 높았었고요. 그리고 반도체 수출 좋다는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IMF가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을 높여 잡은 배경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은 2.2%로 수정을 했는데 이거는 기존 전망 대비 0.1%포인트 내년 기준으로 낮춘 겁니다. 예, 어찌됐든 뭐 정부나 한국은행 전망하고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올해 2.5, 2.6 정도 대체적으로 보고 있는데 다 수출 덕분이다라고 우리 신 기자가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내수는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다른 나라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IMF 전망에 따르면. 일단 세계 전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 경쟁률 성장이 이상하다면 우리도 조금 위험할 수 있는데 다행히 IMF는 세계 경쟁률 전망치는 3.2%로 지난번과 같이 유지를 했습니다만 이게 미국과 일본을 좀 낮췄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올해 1분기 기업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안 좋을 수 있겠다 이러면서 0.1%포인트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은 2.6%로 수정이 됐고요. 조금 내려갔죠. 일본도 역시 뭐 자동차 이런 것들, 뭐 도요타 사태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안 좋을 수 있다 이래서 0.7% 올해 정도 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대신에 좋아진 나라들도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같이 이제 주요국이 안 좋다면 어디가 좋으냐? 중국과 일본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0.4%포인트 높여 잡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중국의 전회 이후에 또 어떤 모멘텀이 나올 것인가도 중국은 살펴봐야겠는데 그래서 중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 한 5%할 것으로 보고 또 하나 최근에 인도 증시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인도는 경제 성장률도 좋습니다. 한편으로 또 부러운데 인도의 올해 경제 성장률 IMF는 7%로 예상을 했습니다. 예. 인도의 뭐 니프티 50 지금 센섹스 지수 맞습니다. 지금 계속 달리고 있는데 지금 IMF에 따르면은 지금 성장률 전망 지금 굉장히 높게 올해 역시 잡고 있네요. 관련해서 우리 뭐 현대차라든가 기아차라든가 미국이 아니라 인도 쪽에 판매가 좋으니까 이런 쪽들도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삼양식품 주가 막 달리다가 조금 고꾸라졌다가 지금 다시 갈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단계이죠. 네. 핵불닭 볶음면 덴마크에서 리콜 조치 취해졌었는데 새로 나온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다면서요. 이거 좀 재밌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삼양식품이 만들던 불닭볶음면 제품이 너무 매워가지고 덴마크라는 나라가 뭐 매운 거 못 먹을 것 같은 나라긴 합니다만 여기가 리콜 조치를 내렸다. 덴마크에서는 못 팔겠다라는 소식이 지난달에 있었죠. 한 달 만에 이 리콜 조치가 일부 해제가 됐습니다. 덴마크가 판매 금지했던 불닭볶음면 제품 가운데 사실 매운 거 잘 먹는 저도 잘 못 먹는 게 3배짜리 불닭볶음면. 우리나라에서는 안 파는 핵불닭볶음면 이 3배짜리를 제외한 나머지 두 종류. 그러니까 2배 매운 버전이랑 이 핵불닭볶음 탕면 요거는 판매가 재개가 됩니다. 3배는 너무 매우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는 리콜 해제를 했다. 덴마크 사람들한테 너무 매운가 봅니다. 어쨌든 삼양식품 측은 이 사건 이후에 덴마크에 이제 항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리콜 조치 이후에 제품에 들어간 매운맛이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다. 당신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다라면서 이제 증명서도 보내고 이제 노력도 했고 우리 식약처도 이제 현장 대응팀을 덴마크에 급파를 했거든요. 되게 식약처에서 덴마크까지 가가지고 야, 핵 불닭볶음면 리콜 해제해 주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식품주도 주요한 상품이 됐다라는 걸 방증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난달에 이 이슈 다루면서 이거 오히려 삼양식품에 좋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실제로 그때
이제 뭐 영국의 BBC라든가 가디언에서 이 사건 다루면서 아니 매워가지고 수입 금지하는 나라가 있어 이렇게 해외 토픽이 되면서 소위 말하는 바이럴 입소문 타면서 다시 한번 마케팅 효과를 누렸었는데 실제로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6월 11일에 이 덴마크 리콜 조치가 있었었는데 그 이후로 삼양식품 주가가 60만 원 선을 돌파했었거든요. 지금은 다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인데 오늘 이 이슈가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정리가 되면서 오늘 장 한번 보실 만합니다. 삼양식품이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2% 정도 올랐더라고요. 네. 삼양식품 덴마크에서 이 핵불닭볶음면 리콜 논란 그때 이제 한참 논란이 벌어졌을 때도 이게 주가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짚어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역시 주가에는 결과적으로 이제 해제됐고 뭐 바이럴 덕분에 더 이제 주가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는 대우건설인데 금리 인하 기대 덕분에 건설주들 관심이 지금 다시 모아지고 있는데 대우건설이 특히 지금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잇따라 재건축 수주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투자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장마감 이후에 대우건설이 공시를 하나 냈습니다. 보도자료 안 내고 공시를 낸 건데 서울의 개포주공 5단지 재건축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업을 따낸 건 아니지만 거의 다 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단독 입찰해가지고 말은 많더라고요.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단독 입찰을 계속 해왔으니까요. 이 개포주공 5단지가 현재 서울 개포동 아파트 약 1,300세대로 이제 증축하고 재건축하는 사업인데 예정 공사비가 한 7천억 원 정도 됩니다. 이거 대우건설 매출액의 한 6% 정도 차지하는 금액이고 사실 대우건설이요 상반기에 이 재건축 재개발 같은 도시정비 사업 수주액이 제로였습니다. 아예 없었습니다. 원래 한 1조에서 2조 정도 하던 기업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반기는 없었죠. 다른 데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공사비가 워낙 뛰어가지고. 그런데 하반기부터 이제 대우건설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한 겁니다. 이번에 우선 협상자 선정에 앞서가지고 서울의 신반포 16차라든가 부산의 다대 5구역, 다대 3구역입니다. 다대 3구역 같은 경우도 수주를 따냈고요. 개포주공 5단지 수주가 확정이 되면요. 대우건설 하반기에 정비사업 수주만 1조 원을 돌파하게 되는 성과를 내게 됩니다. 최근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기대 심리 때문에 건설주가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서 대우건설이 실적 부분에서 성과를 더 내려면 국내 사업뿐 아니라 해외 사업 성과를 좀 기다려야 된다는 의견이 증권가에선 많습니다. 좋게 말하면 기대고 나쁘게 말하면 미확정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겁니다. 대우건설이 그래서 올해 따낼 가능성이 있는 해외 수주권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제일 큰 거는 이거겠죠. 체코 겁니다. 이번 주 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 있는 체코 원전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라크의 알포 항만기지라든가 리비아의 인프라나 원유 가스 정제 시설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에서도 지금 암모니아 비료 플랜트 사업 같은 것들을 지금 수주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의 해외 수주가 현실화가 되면은 올해 이후에 이 실적 개선 가시성이 좀 높아진다. 이런 의견들이 유안타 증권 같은 증권사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는 한화엔진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죠. 여기 STX 중공을 인수하면서 한화그룹이 조금 타격을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도 있긴 했었습니다. 이 와중에 한화엔진이 주목을 받고 있다. 호실적 기대된다. 이런 리포트들이 나왔다면서요. 맞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얘기인데요. 한화엔진 목표가를 기존 대비 25%나 높여자면 2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많이 높였네요. 논리를 살펴보면요. 목표가 상향의 근거는 역시 실적입니다. 2분기에 잘 나올 것 같다는 겁니다. 이 매출도 3천억 원 가까이 나올 것 같고 영업이익은 180억 원 정도 할 것 같은데 이게 기존 증권사들 추정치의 40%나 높을 것 같다라는 얘기죠. 분석 따르면요. 한화엔진은 2분기에만 32대의 엔진, 이거 엔진 파는 기업이니까요. 선박 엔진이겠죠? 선박 엔진이니까요. 예. 이 가운데 대부분이 DF라고 해서 이중연료 엔진이라고 합니다. 이중연료 엔진이라는 게 자동차로 치면은 하이브리드 엔진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 중유나 경유 들어갔던 엔진에서 LNG 천연가스도 같이 넣을 수 있게 해가지고 친환경성도 높이고 뭐 여러 가지 효과를 누려서 지금 교체 수요를 많이 누리겠다라는 게 이제 네. 디젤로 뭐 시동을 켜고 뭐 LNG로 이동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설명을 이렇게 제가 했었어야 되는데 하여간에 하이브리드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마음 편하실 겁니다. 어쨌든 이 올해부터 이중연료 엔진에 대한 인도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이중연료 엔진이라는 건 당연히 처음 내놓는 거니까 무상 보수 유지 기간, AS 기간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박 엔진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자동차 엔진 퍼지면 뭐 블루 엔진에 맡기겠지만 선박 엔진 같은 경우는 그 한화 엔진이 다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 다 돈 받고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 유지 보조 기간인 이제 1년 뒤인 내년부터는 이 회사는 엔진 유지 보수 매출까지 유의미하게 가져갈 수 있다. 이러면서 2025년의 실적 그러니까 매출 영업이익 추정치까지 약 12% 정도 높여 잡았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한화엔진의 깜짝 실적이 예상되고 내년에도 좋다는 얘기가 증권가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엔진, 하나오션 다 파이팅입니다. 지금까지 신규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